오케이.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날씨도 춥고, 세월의 흐름이야. 어쩔 수 없죠. 겨울의 한복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겨울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코로나죠. 코로나 때문에, 2단계다, 2.5단계다 하면서 단계를 높여갈수록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 주변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시간도, 영업시간도 제한해버리지, 모이지 말라고 하지, 엄청나게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정책 제안이 좀 먹혀가지고 좀 국민을 상대로 해서 좀 힘을 주는, 어찌 보면 백신도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될 시간인데, 아직도 2단계, 선별적 지원, 아직도 선별 단계, 아직도 선별하고 있대요. 이런 짓거리를 해가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의 어떤 빚을 줄이기 위한 노력인 그런 충심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약간은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후끈후끈한 데가 있죠. 다들 침체하고 디프레션 상태인데 후끈후끈한데 바로 정치권이죠. 아, 정치권 이거 또 관심을 가지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런데 정치에 또 관심을 안 가지면 또 그에 합당한 지도자를 갖게 된다는 그런 또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잠깐 한번 요즘 돌아가는 거, 이미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하고 정치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매일 뉴스가 윤석열, 그다음에 추미애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히나 메인 뉴스에는 또 이재명 도지사에 관련된 보도는 하나도 안 나오죠. 좀 마이너리티 하죠. 이재명 도지사만 페이스북에다가 벽에 대고 정치권을 향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혼자서만 애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파급력이라든가 어떤 이슈가, 윤석열에 대한 이슈가 크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의 목소리는 많이 좀 감춰진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요즘에 정치권이 노무현 대통령을 많이 울고 먹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노무현의 가치를 가장 극명하게 구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원하는 게 뭡니까? 평범한 일반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사는 거 아니었습니까? 물론 당사자는 바르고 정의로운지 모르겠지만 부인이라든가 아들 문제 때문에, 형님 문제 때문에 많은 골치를 앓게 됐고 결국은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노무현의 가치를 가장 잘 구현할 것만 같았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처음 의지는 아마 단호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권 말로 갈수록 많은 부족한 점이 노정이 됐고, 특히 남북관계 그만이라도 좀 잘 되기를 바랬었는데 파국의 단계에서 정체되어 있고, 결국은 강경화 장관의 이런 실언까지 겹치면서 거의 극단을 치닫고 마는, 결국은 이뤄놓은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결국은 정권 말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현재 검찰개혁하고 공수처 설치 관련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죠. 정치권에서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고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또 1호 공약이라고 해요. 1호 공약.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떤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윤석열을 쳐내기 위해서 너무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공수처 그 법안 자체는 훌륭한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 법안을 충실하게 잘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를 시키면 되는데, 거기다 꼭 윤석열을 끼어들여가지고 윤석열이 이 공수처 법을 다 망가뜨리고 검찰 개혁의 방해물로 이렇게 낙인을 찍어가지고 강제적으로 윤석열을 쳐내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봐도 좀 너무 무리하고 너무 절차에 안 맞고 너무 과하다 할 정도로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공수처의 그 본래 의도를 많이 좀 깎아먹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기에 처한 우리 추미애가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영정사진까지 걸면서 자신이 현재 처한 위기를 좀 타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반작용이 많았고, 거기다가 탄핵 1등 공신이었던 추미애가 노무현을 또 팔아먹고 있으니까 오히려 또 역작용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누가 있습니까? 노무현을 팔아먹은 사람이. 그렇죠. 주호영이죠. 야당 대표. 좀 오래됐긴 했지만 며칠 됐죠.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울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신 차리십시오. 특히 최근에, 어젠가요? 어제는 노무현 대통령은 빨리 중도 하차하십시오. 그만두십시오. 임기 끝나기 전에 내려오세요. 이렇게 하니까. 세 번째로 우리 이재명 도지사도 노무현 대통령을 또 걸고 넘어졌죠. 노무현의 공정가치, 그리고 노무현을 이용해 먹고 환생경제다,
16년 전에 한나라당이 특히나 주호영이가 노무현 대통령의 역할을 하면서 환생경제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엄청나게 인신공격을 가했죠. 그게 노가리로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을 줬죠.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모욕 준 거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상기시키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런 모욕을 준 거에 대해서 일격을 가했죠. 가만히 되돌아보면 이렇게 야당 대표 주호영이가 노무현 대통령을 울거먹고 김대중 대통령을 이렇게 소환시켜서 모욕을 주는데도 더불어민주당 내 정치인 중에 한 명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방어막을 쳐주거나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전에 무조건 내려와라, 하야해라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도 더불어민주당 뭐 국회의원 중에, 정치인 중에 노무현 대통령 말고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펜스해주는, 막아주는 그런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로지 이재명 도지사 혼자서 페이스북에다가 벽에 대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려오라 마라 이렇게 하는 너희들 정말 오만하다. 내려와야 될 사람들은 너희들이다. 주호영 너다. 야당의 정치인들, 국민의힘 정치인들 너희들이다 하면서 이재명 도지사만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방어막을 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의중, 문재인 대통령님이 제안했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하는 부동산 정책 이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말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옹호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면서도 이재명 도지사가 지난 경선에 잘못했던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또 이런 모습이 좀 꼴사났다고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또 실망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죠. 결국은 이재명 도지사도 어느 정도 노무현 대통령님을 소환해가지고 자신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 철학을 이어나가야 된다 하면서 이재명 도지사도 일정 부분 노무현 대통령을 좀 약간 팔아먹고 있죠.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잘 팔아먹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처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호출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못다 이룬 꿈, 못다 이룬 정치적 꿈 이런 것들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출마를 했고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정권 말로 오면서 기대했던 거와는 달리 많은 실망감을 좀 안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뭐 못하고 있다 이런 건 아닌데 혁혁한 많은 변화, 이루지 못한 개혁 이런 것을 좀 해주기를 바랬는데 결국은 고만고만한 공수처나 이렇게 거의 1년 가까이 시끄럽게 이렇게 담고 뭐 부동산 정책이나 여러 가지 국민들로부터 성원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성화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중에서도 가장 좀 황당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그 죽음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죠. 특히나 그 당시에 단독 경호를 했었죠. 이병춘 경호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를 하는 이유가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죽음을 밝혀달라, 의혹, 타살 의혹 이런 것도 밝혀달라는 이런 의미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 당선되고 나서 뭐 이런 의혹 해소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이병춘 경호관이 뭐 이민을 갔다, 뭐 죽었다 이런 소문도 있었지만 결국은 현재 청와대 경호처에서 경호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경호를 잘못했던, 단독 경호를 했던, 극단적 선택을 할 때 방치를 하고 직무를 유기했던 이병춘 경호관을 현재 청와대에 용서를 하고 호출해서 자신의 경호를 맡게끔 하는 이런 것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죽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죄책감이라든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약간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그것은 약간 미스테리하다. 노무현의 죽음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정정당당한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예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공수처 법안 통과에 대해서 뭐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고 있고 침묵을 일관적으로 지키고 있다가 공수처 개정법이 또 통과됐다고 하니까 그 하나는 또 신속하게 의견 표명을 하신 것 같아요. 뭐 공수처법 개정안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달라진 내용은 없고요.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그런 개정 법안일 뿐이에요. 그리고 뭐 지지율 대권 후보 지지율 관련해서는요, 다음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고, 뭐, 손혜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죽어나가는 사람이 많죠. 특히 이낙연 같은 사람은, 현재, 그 비서관이 죽음으로써 정말로 정치적 타격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자, 노무현의 정치적 자산을 이어갈 사람이 누굽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많이 부족한 게 좀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재명 도지사만이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유운을 실현시켜줄 유일한 정치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떳떳한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도지사는. 더 이상 이재명 도지사를 갈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자, 그리고 현재 전해철이가 행안부 장관 후보로 뭐 곧 있으면 인사청문회를 할 것 같은데, 전해철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행안부 장관의 업무 자체가 상당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행안부 장관은 먼저 대한민국의 공안 업무, 물론 검찰이 담당하고 있지만 경찰 업무에 관장을 하고 있고, 뭐 소방 업무,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선거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스러워하는 게 바로 더불어민주당 내 대권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과정에서의 선거, 이거에 대해서 가장 현재 걱정을 하고 있고, 직접 선거, 현장 개표, 이걸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카톡으로 아마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에게 전체 메시지를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바로 더불어민주당 당헌 당규 특별 당규 개정 내용이었죠. 이미 확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당헌 당규 확인을 해보면 오늘 문자가 왔었거든요. 내용을 확인해보면 그게 뭐였냐면 현장 개표, 현장 투표를 줄이고 없애고 ARS 선거, 온라인 투표로 대거 전환을 하겠다. 이거에 대한 개정사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내 대권 후보 경선을 ARS나 온라인으로만 경선 절차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 같아요. 저는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ARS 온라인 경선의 자본이라든가 공정성이 답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것을 100% 전환을 해버리면 이재명 도지사에게 불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전해철이가 또 선거 업무까지 관장하는 실무자고 장관이 되다 보니까 더더욱 더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찰 업무야 이재명 도지사 수사와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선거 업무야 이재명 도지사가 대권 후보로 선출되는 또 그와 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재명 도지사에게는 좀 불리하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전해철이가 아들내미가 또 질병으로 병역 면제를 받고 또 15억 아파트 시세 차익까지 걷어가지고 그야말로 좀 약간 도덕적으로 또 아들 문제 때문에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뭐 짚고 넘어가겠지만, 물론 자신이 법률가니까 적절히 해명을 하겠지만 국민들로부터 전해철로 인해서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버리는, 오히려 전해철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신임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신뢰도가 이렇게 계속 추미애나 전해철로 인해서 이렇게 계속 떨어질 텐데, 거기에 대고 이재명 도지사가 지난 대권 토론회 과정에 있었던 그런 안타까움, 불미스러움 때문에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렇게 지고 들어가는 모습이 약간은 좀 지지자들에게는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은 좀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 가보면 온통 이재명 도지사의 비토가 9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권리당원이신 분들은요, 당원 게시판에 가가지고 이재명 도지사 관련한 해명 이런 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당원 게시판에 있는 애들이 그냥 톤토 때만큼 몇 명 되지도 않지만, 거기에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권리당원들의 의사라고, 권리당원들의 현재 여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당원 게시판에 이재명 도지사 지지 권리당원이라면 한번 방문해 하셔가지고 이재명 정책이라든가 이재명의 주장,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님을 현재 보호하고 지지하고 있다, 이런 여론도 조성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이야기는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고요. 자, 이재명 도지사님이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할 유일한 사람이다.